동양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1000명대와 900명대를 오르내렸는데요. 네, 국내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부터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최근 일주일간을 보더라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14명, 1064명, 1051명, 1097명, 926명, 867명, 1090명, 985명 등 크리스마스 전까지 800명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시행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핀셋 방역을 한다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시행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네,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가족이 5명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 명령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따로 살면 4명 이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부모와 천안에 사는 자녀 3명이 만나면 이들 모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도대체 정부 조치가 이렇게 혼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그렇고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들도 다 폐쇄됐다고요? 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들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이며 여행, 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 연시 파티도 물론 금지됐는데요. 생일 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시음, 시식이 금지됐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전국 주요 해돋이 명소로 향하는 열차표는 모두 매진이 됐다고요? 네, 정부의 보다 강력해진 방역 조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이나 동해, 정동진역 등 전국 주요 해돋이 명소로 향하는 KTX표는 일반실과 특실 등의 판매 좌석이 매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전 8시 이전에 출발하는 새벽 열차만 일부 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매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돋이 명소들은 이미 폐쇄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요 해돋이 명소를 24일부터 전면 폐쇄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해돋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은 해돋이 명소 인근에서라도 일출을 보겠다는 겁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상황이 난감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발표 이후 23일부터 해맞이 관광열차 등 관련 상품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지만 31일 KTX 일반 열차의 경우 승객들의 탑승 목적이 개인 용무인지 친지 방문인지 해맞이를 보려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민들도 강원도 오면 코로나 바로 걸린다, 걸리고 싶으면 오라는 등의 경고성 글을 올리고 있지만 막무가내인 관광객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경포대, 정동진, 주문진 등 해돋이 명소 8곳을 통제하고 31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강릉 시내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숙박시설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해변이나 관광지에 있는 숙박시설은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객실 절반을 비우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숙박업소마다 고객들에게 취소 전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겠다는 관광객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꼭 일출을 봐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검찰은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억 원에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방해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고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선고 후에 곧바로 법정 구속됐죠? 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에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 전 장관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네. 조 전 장관은 이번 정경심 교수의 선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우선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관련 인턴 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봤는데요. 조 전 장관 본인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턴 증명서 위조 관여 혐의가 적용돼 있고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어쩌면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언급대로 곧바로 항소하겠죠? 네,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 명령이 나온 후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를 수사 과정부터 변호해온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 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 사유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하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항소해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을 하나하나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곧 다시 항소전이 펼쳐지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예계에서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연예계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역사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진행 중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오류를 범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고고학 전문가인 광민수 연구소장은 설민석 씨의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두고 처음에는 방송사 측에서 사과를 했고 이후에는 설민석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설민석 씨의 역사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지난 2017년 당시 자신의 강의에서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 음식점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설민석 씨는 또 대낮에 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었다고 하며 손병희의 셋째 부인인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폄훼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한 스타 강사로 요즘 큰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강사인데요. 네. 좀 씁쓸한 소식이네요.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에도 아쉬운 소식인데요.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의 학위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조선대 측은 표절 잠정 결론 일주일 만에 학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학위 취소야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홍진영 씨가 그동안 쌓아온 이런 선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식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홍진영 씨는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서 보기가 좋았는데 당분간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됐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정부가 아껴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신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부의 이런 해괴한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보려는 의지는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시켰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향하는 일부 국민들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이유라면 올 연말에는 집에서 가족의 건강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인사드리겠습니다.